허준 변호사님, 앞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은 됐습니다만 시청자분도 궁금하실 대목이니까 이건 짚어볼게요. 혹시 그러면 그냥 남현희 씨는 만약 이 사태에 대해서 순전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남현희 씨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일말의 책임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같이 살면서 전청조가 사기친 돈으로 산 어떤 명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차량 뭐 이런 뭐 풀빌라 여행 이런 것들을 함께 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데 이거 다 몰랐을 리가 있냐. 심지어 남현희 씨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 주민들한테 강연까지 하면서 그 아파트에 같이 살았는데 설령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남현희 씨가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같이 막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범행을 하고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고 그걸 방조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방조범 혐의는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남현희 씨도 공범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진정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다 입건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여부를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입건을 정식으로 할 건지 아닌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합리적인 의심 여부에 대해서 경찰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담 여부를 확인을 하고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남현희 씨 본인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남현희 씨도 모를 리가 없죠. 심경 털어놨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근데 그리고 차도 네.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상위 0.01%의 고위층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존댓말을 썼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재촉을 해서 제가 결국에는 그럼 들어가서는 살아도 제 명의로는 해주지 마세요였어요. 저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안 받냐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네. 제가 가서 먼저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뭐 제 사이즈를 본인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네 여성복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제가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냐고 다그쳐요. 네. 결국에는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청조가.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안진용 기자님, 나는 안 받고 싶었는데 그 고가 명품, 외제차 이런 거 나 진짜 근데 억지로 받은 거 뭐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그게 딱 지금 남현희 씨의 논리인데요. 본인은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고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다가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나는 뜯어보지도 않으니까 뜯어보지 않는다고 선회했다. 그러면 대중은 그 다음 물어봅니다. 근데 SNS를 통해서 왜 그렇게 이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걸 안 뜯어보고 그냥 두면 서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SNS에 올리지 않냐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현재 이제 남현희 씨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남현희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왜냐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긴 40분이 넘는 인터뷰에서 남현희 씨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본인이 이게 사실이길 바랬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를 원했었다. 내가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했었다라는 이런 사과의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다고 하는데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도 아니고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여러 명의 그 남현희 씨의 지인들 역시 저 감독님 보고 감독님 이름 믿고 투자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까 허주연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방조범은 어느 정도 적용도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전청조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나는 결국 남현희의 얼굴을 보고 빌려준 거다 하면서 일종의 보증 개념으로 남현희 씨에게 문제를 삼으면은 그때도 남현희 씨는 그냥 나는 피해자라고 똑같은 주장을 지인들에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저 받은 선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현희 씨는. 그래서 다 돌려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SNS에 웃으면서 찍은 것도 전 총재가 왜 안 올려? 사줬는데 라고 다그치니까 억지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웃음이 억지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상식적인 의문이 이런 거 들 수 있잖아요. 뭐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남현희 씨가 한 번도 저런 명품을 걸치고 다니거나 혹시 저 3억에 달하는 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러면 저 주차장에 지금 고의 모셔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타고? 뭐 목격담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내 분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3억짜리 차도 그냥 고의 모셔놓고 저 명품백도 그냥 사진만 찍고 그대로 놔뒀고 했다면 이해돼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목격담은 제보 주세요. 정말로 그랬는지 과시욕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진짜로. 근데 저 선물 돌려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보세요. 이 지금 남현희 씨가 받고 있는 것은 공범 의혹이에요? 전청조와? 혹시 그런 의혹에서 말끔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납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가담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유죄법상 사기 피해로 취득하게 된 물품은 몰수 추징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 물품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몰수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사기 피해로 취득한 물품임을 인지하고서 양도받았다면 여전히 몰수 추징 대상입니다. 몰수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남현희 씨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죄송해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얼굴을 보지도 연락처를 공유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가족들과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결국 자신은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뢰감을 갖는 인물을 내세우는 방식인데 통상 사기 피의자들과 이 내세운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내세운 사람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다소 다르죠. 사기 피의자와 남현희 씨가 오랜 기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친해왔던 사이라 굳이 누군가 진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남현희 씨가 온전한 피해자인지 처음에는 피해자임이 명백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청조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내버려 둔 것 아닌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남현희 씨의 이름을 믿고 투자했다는 수준만으로는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남현희 씨가 어느 정도는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진술이나 정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전청조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살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패러디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에 그 전청조의 말투가 인터넷 유행을 요즘에 인터넷 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밈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청조가 자기가 뉴욕 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말의 서툰 교포 이런 식으로 행세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평소에 영어를 섞어서 썼는데 그 고가 아파트 주민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딴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교포 말투라고 올렸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이 콩글리시를 쓰는 그런 말투를 썼는데 이거를 또 주변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니까 황당한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풍자와 유행의 대상이 돼서 지금 오케이, 넥스트 타임, I am 실례예요. 이게 여기저기서 막 쓰이고 있거든요. 실제 예가 있어요? 저 광고에도 보면 저기 보면 원데이 특가,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I am 특가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실제 패러디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광고래. 이게 실제 광고래요. 그 세상에. 이렇게 판대요, 진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I am 두통이에요. I am 지금 퇴근이에요. 막 이런 식의 글들을 막 올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좀 웃음거리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전 청조의 황당 행각 중심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좀 헛웃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웃음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건데 아직 피해자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이게 좀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맞아요. 근데 아직 이 전 청조가 어떤 행각을 벌이고 누구한테 피해를 줬는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좀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재근 평론가님이 정말 중요한 점 짚어주셨어요. 물론 어떤 업체는 뭐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비하하는 표현이니까 상술이라는 표현은 안 할게요. 영업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무리한 표현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대로 영업 전략에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조금 그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